이거 다시 시장 정의합 여러분이 이제 해야 돼.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다. 결정된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 영향을 주기도 하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수요의 정의 딱 한 단어로 사고 싶은 욕구라고 그랬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 아파트라고 명시했으면 첫 번째 원인은 해당 아파트 가격의 변화. 그렇습니까? 그럼 소득, 금리 등을 해당 아파트 가격 2 외의 요인, 요거 구분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부동산 수요, 양의 변화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동일한 곡선상의 무슨 이동이다?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했던 거고,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면 이 현상은 요의 변화다. 이것도 분명히 양은 변했다 그랬죠? 그럼 이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잘 보고 가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 모르면 온통 막 섞여버리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가격과 이외연으로 구분 정리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체크를 해드려야 될 거니까 31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1번에 가면 1번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양의 변화다. 밑줄 하시고. 그럼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동그라미 치고.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세 번째 줄 시험 물어보네. 수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다. 점의 두 글자를 괄호로 묶어보세요. 점의 두 글자를. 가리세요. 두 글자를. 가리고 읽으세요.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곡선 상의 이동, 곡선 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래. 그게 현상이 뭐다?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 그럼 뒤집어 읽으면 디귿으로 가요. 해당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다. 수요량 변화 영향을 주는 원인은 딱 하나,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다. 여러분 교재로 가서 여러분도 그래프 볼 수 있어야 돼. 종축은 뭐라고 읽어요? 해당 부동산 가격 프라이스, 횡축은 수요, 양의 변화. 2만원 할 때 몇 개까지 구입하려고 해요? 20개까지 복습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최소 수량, 최대 수량, 최대 수량. 표기 한번 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서 연결하면 동일한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읽어야 됩니다.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 그렇게 지문으로 묻는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2번 읽으세요. 2번이 뭐라고 나오나요? 요의 변화. 동일한 개념 아니죠? 그럼 수요의 변화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변화. 한번 써야 첨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인구, 소득 등등의 요인입니다. 인구, 소득,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로 인해서 지문 중요해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어요. 양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다만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요의 변화가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 보고 여러분 느낌 있어야 됩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최초의 D0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이 우측 D1으로 간 건 수요에 뭐라고 읽고? 증가. D2로 간 건 수요에 감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였잖아요. 이 현상은 뭐라고 한다? 요의 변화다. 자, 책 표기할게요. P가 가격이니까 라인 그으세요. 동일한 가격입니다. 동일한 가격이잖아요. 동일 가격에서 좌우로 횡축,
양 변화 있어 없어요? 양 분명히 변했어요. 다만 정의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여러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소득 수준의 변화로 독일 가격에서 좌우로 양 변화 있지요? 양은 변했습니다만 정의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생긴 게 누워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측 가면 뭐라고 하고 증가, 좌로 가면 감소. 그 개념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책 보고 동그라미 1번 수요량의 변화와 중간 동그라미 2번 수요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다. 이제 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이쪽이 무슨 말인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좀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넘깁니다. 32페이지로 가서 괄호 6번에 가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 해당 부동산 가격 2 외의 요인 변화로 곡선이 좌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공부하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봐드릴게요.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자꾸 묻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소득 수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아니다. 소득 수준 이렇게 대체제 보완제는 시험에 늘 물어봅니다. 그럼 소득부터 갈게요. 자, 개념 정리하러 갑니다. 쓸 건 없고 책을 봐드릴 테니까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되면 아무래도 해당 재화의 소비가 늘 수 있죠. 그럼 수요가 증가가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이런 재화를 앞으로 정상재 혹은 우등재라고 합니다. 안 복잡해. 소득의 증거로 그 물건의 수요가 증가하면 지극히 정상적이죠.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재다. 그럼 반대 경우도 있다. 소득의 증가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정상재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열등재, 하급재라고 합니다. 절대적 개념은 아니고, 자, 상대적 관점의 개론은 항상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돼서 맥주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대신에 소주의 소비량이 감소했으면 맥주는 뭐라고 하면 되고 정상재, 소주는 열등재. 다시 갑니다. 이 지역의 소득이 증가돼서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에 단독주택의 수요가 감소했다면 아파트는 뭐라고 하고 정상재, 단독은 열등재다. 시험장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를 구분하고 가야 돼. 대다수 시험은 정상재라는 조건을 가지고 내요. 그럼 정상재라고 부여하고 소득이 증가다. 말로 합시다. 수요가 뭐한다? 증가.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정상재라고 주고 소득이 감소했대. 그럼 수요는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개로는 항상이란 말 없다는 얘기예요. 소득의 증가로 D0가 D2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했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재입니다. 개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준비할 때 문제의 조건이 달라지면 답도 바뀌어. 그래서 개론에는 항상 언제나란 말은 없는 겁니다. 그 조건을 잘 보고 문제를 대응하는 겁니다. 시험은 대다수 뭐라고 나온다? 정상재라고 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제 아파트의 대체재 보완재 가격에 따라서 잘 보고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재가 원인입니다. 지난주에 대체재 공부했지요. 정의합시다. 대체재가 뭡니까? 두 재화를 바꿔 쓰더라도 효용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대체재라고 하죠.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 써도 효용 유사하다고 느끼는 거 뭐라고 한다? 대체재. 부동산은 대체재가 있다 없다? 공부한 대로 개별성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안 된다. 다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공부했지요.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바꿔야 돼. 색깔이 또. 자, 아파트의 용도적 대체재는 단독주택이라 할 수 있죠. 빌라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거용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건 부여합니다. 아파트의 대체재가 뭐다? 단독주택이다.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또 고민하면 안 된다. 서두에고 지워버렸는데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단 말입니다. 단독을 빨리 사야지 하지 말고 지금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비재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 하고 그럼 뭐 사면 돼?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할 거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고 우리가 대체한다는 의미는 두 개를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한 재와 소비 감소하면 다른 재와 소비는 증가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불편하게도 요 말을 안 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갑니다. 이제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여러분이 해야 돼. 대체주택 수요량 뭐 하고 감소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걸 바꿔서 물어보게 돼. 이제 가격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수요로 물어봅니다. 대체주택의 수요량이 감소하면 그 원인으로 아파트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여기서 이거 비례 반비례 이런 말 안 써. 비례 반비례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앞으로 제 입에서는 비례 반비례 절대 없어. 그거 외에는. 수험생들이 임의대로 이걸 비례 반비례라고 외워버리니까 본인이 막 꼬여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풀어야 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잘 보고 가는 거예요. 공부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 단독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 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아파트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체한다는 말은 물건이 몇 개 나왔다? 두 개. 한 재와 소비 증가되면 다른 재와 소비는 감소한다라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보완제로 갑니다. 처음 보는 얘기니까 여백이 좁네. 이제 사이드다 할게요. 자, 보완제는 이제 우리 부동산에는 없는데 있다라고 놓고 물어봅니다. 동의어로 쓰면 협동제라고 해요. 협동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물건 하나만 쓰는 것보다 두 물건을 함께 사용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함께 사용할 때 주관적인 만족, 효용이 높아진다고 느끼면 두 재화를 보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 많이 있어요. 블랙커피만 마시는 것보다 설탕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나 매우 행복해.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아. 라고 느끼면 두 재화를 무슨 관계다? 보완 관계라고 항상은 아닌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치킨, 치맥이라고 하죠. 치킨을 먹을 때 맥주를 같이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라고 하면 둘이 무슨 관계? 보완 관계입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커피 가격이 상승합니다. 커피가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산다 안 산다? 또 고민하면 안 돼. 나 커피 겁나게 좋아하는데 하지 말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 기본. 그 커피의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가 되죠. 그럼 설탕의 수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결과만 보자고요. 대체제와 보완제가 결과가 동일하면 시험에 물었겠어요? 다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대체제는 한 재와 수요 감소하면 다른 재와 수요는 뭐 하는 거고? 증가. 보완제는 함께 수요가 증가되거나 함께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얘기. 이해되겠어요? 다시 갑니다. 부동산에 보완제는 없는데 있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 여러분 이제 보완제 수요량 뭐 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 한다? 감소한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어내야 되는 거니까 암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해볼게요.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얘부터 풀어요. 그럼 보완제 수요량은 뭐 할 거고? 왜 또 고민을 하고 있지? 싸면 산다. 그럼 이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 한다? 증가한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것만 자꾸 물어본다. 우리 시험은 소득 대체제 보완제를 무조건 물어본다. 해마다 나오는 것이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긴 하나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할 거다? 증가. 가격의 변화와 가격 상승 예상 같은 말 아니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산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뭐로 인식하고 있다? 자산으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리를 하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뭐로 보고 있고 소비재로 보고 있고 가격 상승 예상 때문에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뭐로 인식하고 있다? 소비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정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가서
32페이지로 갑니다. 체크해드리러 갑니다. 일부러 읽어드려요. 노란색 라인.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딱 끊고, 그 수요가 변해서 곡선이 좌나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현상이 뭐였다? 요의 변화다. 그래서 박스로 가서 안 어렵습니다. 조건, 암기사항 아니고. 다른 게 일정할 때 인구 유입이 늘면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한다.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상재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소득이 증가되면 당근 수요는 뭐하고? 증가하고. 어디로 이동? 우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상재라고 주고 소득이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한번 써요. 왼쪽에다가. 정상재 옆에다가 씁니다. 정상재라고 주고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수요는 뭐한다? 감소한다. 됐어요? 다음, 열등전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열등제라는 조건을 부여했어요. 그럼 수요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 물어봐요. 대부분 정상제를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없다. 대체제 보완제는 별표 2개 하고, 요건 시험 매번 물어보니까. 자, 읽어야 됩니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어디로 이동? 곡선 우측 이동. 여기 보세요. 자, 시험장에 괄호는 없어. 괄호는 없어.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렇습니다.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 수요로 물어보기도 해. 자, 대체제 수요량이 감소하면 그로 인해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여기서 여러분 임의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것 보고 비례 반비례 이런 말 안 쓴다 그랬습니다. 공부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보완제로 갑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근 보완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왜 그러냐면 안 돼.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감소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동일하면 시험이 묻냐고. 다르니까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나오면 두 제와 수요가 어떻게? 반대로 보완제는 수요가 함께 증가하거나 함께 감소한다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소비자의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사야 되죠. 앞에다 쓰고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한 겁니다. 투자 수단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가격 상승 예상이다. 아파트 수요는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 시험은 소득 소준 대체제 보완제를 늘상 물어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소비자는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그걸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질문을 한번 봐드립니다. 1번 인구수입니다. 쉬워요. 기억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거나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뭐 할 거다? 증가.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사이드 가서 용어 정리하러 갑니다. 왼쪽 보조단에 정상제가 나옵니까? 있나요? 우등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지극히 뭐다? 정상제, 우등제라고 한다. 그 아래 열등제로 갑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수요가 뭐 할 수도 있다?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열등. 절대적 개념 아닙니다. 개론의 무능은 앞으로 전부 다 상대적 관점으로 비교 정리하는 겁니다. 용어를 구분했으니까 본단에 들어와서 2번에 니은 갑시다. 선 보는 거니까 소득 증가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했다? 증가.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정상제. 끊고 소득 증가로 곡선이 좌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수요가 뭐 했구나? 감소.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열등제라고 하는 겁니다. 소득의 증가로 곡선이 항상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니다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대체제 별표 가고요.
대체재 가격 변화로 아파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리는 여러분 읽어도 관계없고요. 자, 디귿으로 갑시다. 두 상품 X, Y제가 대체 관계에 있다면 끊고 X제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당근 X제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Y제 수요는 뭐한다? 증가. Y제 옥터는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이 괄호는 시험장이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읽어야 돼. X제 가격이 상승하면 X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Y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 줄 끝에 즉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와의 일거에 뭐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그 원인으로 해당 재와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조건을 대체재 가격으로 묻기도 하고 대체재 수요량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니까 암기할 게 없어요. 보고 대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을 별표가 할게요. 주로 리을처럼 많이 묻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괄호 안에 당근 대체재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완제로 갑니다. 보완제 정의부터 사이드에 보조단에 갑니다.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 어떻게 할 때? 함께 사용할 때. 함께가 포인트가 함께 수요가 증가되거나 함께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는 겁니다. 더 큰 만족을 얻다고 느끼면 보완 관계라고 한다. 정의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물어보진 않더라도. 다시 부동산에는 보완제는 원래는 없는데요. 있다라고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으로 갑니다. 두 상품 X, Y제가 보완 관계에 있다면 X제 가격이 상승하면 당근 X제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괄호 안에 자 그러면 Y제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는 거잖아요. 즉 끝에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재와 수요가 감소하면 끊고 그 원인으로 해당 재와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좀 읽어드린 거예요. 디귿 별표가 오고 디귿처럼 물어보는 거니까. 아파트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 여러분 읽어야 돼. 보완제 수요량은 당근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로 인해서 해당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물으니까 이 보시고 여기부터 풀어. 보완제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이렇게 대응하면 된단 말입니다. 자식 가요. 위로 가서 해봤으니까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물으니까 얘부터 풀어요.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비례 반비례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들 여러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 이걸 뭐 비례 반비례 외워놓고 본인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거 비례 반비례란 말 세상 어디도 없는 얘기예요. 반비례는 어디서 나왔어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비싸면 산다 안 산다.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거기서만 나와. 앞으로 경제론 파트에서 비례 반비례를 말 쓰면 안 돼.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맨 밑에 내려와서 하나만 더 볼게요. 동그라미 5번 항목 가격이 상승이 아니고 가격 상승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상이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그럼 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사야 되죠. 그럼 수요는 뭐 한다? 증가. 아까 보고와 따르니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인식을 한 게 5번 질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라고 예상되면 수요가 뭐 할 거다? 증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지금 볼 내용입니다. 수요 변화에 만났고요. 책 넘깁니다. 34페이지로 가서 공급의 개념을 정해 큰 2번입니다. 나머지 위에 지금 볼 건 아니고 아까 우리 했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 공급을 영문으로 쓰면 서플라이다. 약속. S0보다 공급. 굳이 다시 복습을 하면 다 지워버렸나?
여기 있다. 자, 이거 합시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공급의 개념 똑같이 동일하게 했어. 공급도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 유량 공급도 있고 뭣도 있다. 이미 정리하고 왔어. 실제로 판매한 양 아니죠.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고 유효 공급, 공급 능력이 동반돼야 진정한 공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교재 가서 이미 정리해버렸으니까 개념으로 갑니다.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그라미 치고 일정 기간 동안에 다음 줄에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럼 공급량의 정의 맨 마지막 줄 주어지는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수량 아까 보고 왔다. 최대 수량입니다. 비용 감당할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다. 동그라미 1번 다시 정리. 유량이 무슨 말이다. 일정한 기간. 유량 개념도 있고 일정 시점은 세모치고 시점은 뭐라고 한다. 저량 개념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정리하고 왔다. 기억 유량 동그라미 치고 공급량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예를 들면 그게 뭐라고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 줄에 신규 공급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 뚝딱뚝딱 기간. 그래서 유량 개념이라고 했던 겁니다. 니은의 별표 치고 독특하니까 저량은 세모로 가세요. 공급량 세모 치고 저량이 무슨 말 일정한 시점에 이게 중요해.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아닙니다. 시점에 시장이 읽으세요. 뭐하는 존재하는 양이 독특하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다음 줄 끝에 기존 주택 공급량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주택 재고량이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걔를 저량 개념했던 겁니다. 저것 때문에 자꾸 유량과 저량을 섞어서 물어본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자. 맨 밑에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생산자뿐만 신규 누군데? 건설업자. 그러니까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무슨 공급이다? 저량 공급도 존재한다.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그럼 유량 공급이 다 이루어지면 양 자체가 늘어난 거죠. 뚝딱뚝딱 해서 공급을 했어요. 양 늘어났죠. 그럼 저량 공급이 늘어난 것은 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안 늘어난 거예요? 생각 한번 하고 내가 살다가 집값이 올랐어. 내 집을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전화했잖아요. 공급이잖아요. 무슨 공급? 저량 공급이다. 그럼 팔아달라고 하면 수량이 늘어났나요? 수량은 안 변해서 나중에 써먹을 때 많아. 그러니까 저량 공급이 늘어난 건 수량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게 자꾸 정리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어서 공급도 마찬가지 사전적이다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물어봐요.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죠. 실제로 공급한 양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보고 왔다. 3번 유효의 동그라미 치 똑같아요. 공급할 의사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공급 능력이 동반된 게 진정한 공급이다. 아무나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메타드 한번 쓰고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차후에 3, 4편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그만 기초가 되고 뼈대가 잡는 거예요. 자, 공급 함수로 갑니다. 이제 한번 해버렸으니까 아주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볼게요. 자, 동일한 방법을 할 겁니다. 이제 또 체크해 드릴 거니까 가자. 자, 이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급 함수 또 읽어요. 그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원인은 뭐고? 이제 그렇게 읽지 말고 해당 아파트 가격 그렇게 읽으려고 한 거죠. 자, 해당 아파트 가격 나머지 해당 아파트 가격이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기 봐야 됩니다.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생산 요소란 말을 지난주 용어 들어봤죠.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업장에 풀어가요. 택지 매입 비용, 건축 자재 가격,
노동자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 알아야 됩니다. 건축 기술의 변화, 건축 규제, 공급자 수. 제가 지금 밑줄을 그어드리는 얘들 초록색 글씨들은 앞에 공부했던 수요 변화 요인 아닙니다. 얘네들 무슨 변화 요인? 공급. 시험은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오네. 그러니까 앞에 잠깐 했는데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제는 공급 변화 요인이 아니에요. 수요 변화 요인. 물어봅시다. 대체재를 정의하세요. 대체재가 뭡니까?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꿔서도 효용 유사한 재와 보완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 함께 쓸 때 효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걸 공급 변화율이라 공부를 하고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어디 변화율? 수요 변화율입니다. 요거 네 가지를 뭐라고 한다? 공급 변화율입니다. 미리 보고 갑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을 해버리는 거니까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해서 양이 변하면 앞에서 수요량이 변화라고 했죠. 이건 뭐라고 읽으면 돼요? 공급량이 변화하다. 그러면 그래프 그리기 전에 이미 제가 동일한 방법을 했으니까 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을 나타난다. 자, 그럼 나머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량의 변화면 앞 시간에 수요의 변화라고 했죠. 요건 뭐라고 하시면 돼? 공급의 변화. 이렇게 쉬워요. 제일 쉬운 과목이라니까요. 공급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다. 아니다. 자, 바로 갑니다.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종축은 가격, 행축은 뭐라고 읽어요, 여러분? 공급량. 2만 원 할 때 20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돈 돼, 안 돼? 그럼 공급량 감소 10개 할게요.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 할 거다? 증가해서 아까 이미 보고 왔다. 이 세 점을 연결한 선이 우상향하는 최초의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었잖아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종축이 무슨 변화? 그냥 가격 하지 말고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읽어야 돼요. 무슨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한다. 참 쉽죠잉? 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럼 공급의 변화로 갑니다. 한 번 더 그립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자, 종축은 가격, 횡축은 공급량. 다시 그립니다. 2만 원 할 때 20개를 하락하면 돈 안 되니까 10개를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해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연결한 게 최초의 공급 곡선. 갑니다. 아파트라 가정하고 3만 원 할 때 몇 개를 공급하고 싶었어요? 30개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건설업자야.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떨어지면 구체화할게요.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비용이 감소했지요. 구두로 합시다.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쉬워. 그러니까 그러면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점보다 오른쪽의 점의 양이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 동일 가격에도 양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뭐한다? 증가한다. 2만 원 할 때 몇 개를 하고 싶었는데 20개 하고 싶었는데 건축 기술이 향상된 겁니다. 코드로 합시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이 점보다 오른쪽의 점이 양이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다시 10,000원 할 때 몇 개 하고 싶었는데 10개. 공급자 수가 늘어났어요. 건설업체 수가 늘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럼 이 점보다 오른쪽 양이 뭐하고 있다? 증가. 그럼 다시 이 최초 S제를 어떻게 그랬냐면 여기 선상에 수많은 점들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할 테니 이 점을 연결해서 그린 게 새로운 S1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읽어야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단 말이면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우측으로 갔지요. 우측한 건 뭐라고 읽고 공급의. 그래요. 증가도 이제 해보나 마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쉽다니까.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좌로 갔지요. 공급이 뭐다? 감소다. 확인해 봅니다. 자, 이 점보다 왼쪽이 공급량이 뭐 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면 자재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지요.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여기서 잠깐 그럼 비용 늘어났으니까 아니 그럼 공급을 더 해야 될 거냐 하지 말고 시험은 다른 조건은 뭐 하다? 일정하다 했으니까 요소 가격이 상승한 비용 늘어났지요. 공급량은 뭐 할 거다? 감소할 거란 얘기면 다시 2만 원을 할 때 몇 개 하고 싶었는데 20개 하고 싶었는데 건축 규제가 강화가 돼 버립니다. 그럼 공급을 늘리기 쉬워 어려워.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보다 왼쪽 양이 적죠. 오른쪽 양이 뭐 했다? 늘어났잖아요. 양 변화 있어 없어? 이것도 없어요? 지금 몇 번을 물어보는데 자 다시 확인해 이제 여기 2만 원 동일 가격이죠. 동일 가격이잖아요. 좌우로 양 변화 있어 없어요? 양 분명히 변해서 다만 정의를 뭐라고 한다? 공 급의 변화한단 말입니다. 이거 느낍니다나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로 동일 가격에서 이와 같이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OX. 그래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양은 변한 건데 정의는 뭐라고 한다. 급의 변화. 차라리 쉽다.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비용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한다고 냄새가 나면 공급은 뭐하고 증가. 비용 늘어나면 공급은 감소라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라리 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네 가지는 수요 변화 아니고 무슨 변화다? 공급 변화라고 대응하고 가는 겁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과 이외 요인으로 구분 정리합니다. 교재를 확인하러 갑니다. 35페이지. 그래서 동일한 방법을 할게요. 여러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 또 끄집어내서 한번 쓰고 공급량의 변화. 써보고 읽어내야 안 잊어먹습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공급량의 변화고 나머지 해당 부동산 가격 뭐라고 읽어요? 이 외의 요인입니다. 이 외의 요인이 변해서 양이 변하면 뭐라고? 얘는 급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책 보고 한번 읽으세요. 자, 부동산 공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이 뭐고 해당 부동산 나머지 묶어서 해당 부동산 가격 이 외의 요인 구분한 거 표기하세요. 생산 요소 가격 동그라미 치고 건축 기술, 건축 규제, 공급자 수 여기까지 얘네 네 가지는 수요 변화 요인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공급 변화 요인입니다. 구분하고 가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내려갑니다. 그 아래 괄호 3번 공급법칙으로 갑시다. 공급법칙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합리적인 생산자 행동 또 쓰고 처음 하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생산자의 행동을 뭐라고 한다? 공급법칙이다. 의미를 알고 가야 왜 그런지를 안단 말입니다. 가격에 대한 합리적 생산자 행동을 뭐라고 한다? 공급법칙이다. 그럼 공급자는 뭘 행동한다 그랬어요? 이윤극대화. 그러니까 다른 게 일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돈 되죠.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가격과 세 번째 줄 끝에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정의 관계를 공급법칙이다. 또 동그라미 치고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 가격이 원인, 공급량 결과 뒤집어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공급량과 가격이 비례란 말은 세상 어디도 없다.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괄호 4번으로 가서 공급 곡선 금방 보고 왔습니다. 네 번째 줄 마지막 줄에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괄호 5번에 공급량의 이제 책 내용 알겠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1번 공급량이 똑같이 합니다. 원인 딱 하나,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양이 변하는 것이고 세 번째 줄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점우 괄호로 묶어보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공급 곡선상의 이동, 곡선상의 점의 이동. 여러분 책 보고 종축은 무슨 변화? 해당 부동산과 횡축은 공급량. P0 수준에서 양은 Q0가 되겠죠? A점입니다. 표기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했잖아요. 연결한 게 우상향하는 공급이다. 그래프 보고 읽어요. 종축은 무슨 변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횡축은 공급, 양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 그 현상을 부동산 공급량의 변화를 한다고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2번 타이틀이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같은 개념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의 변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한번 써요. 여기다가 생산 요소 처음 하는 거니까 건축 기술 등을 말합니다. 생산 요소, 건축 기술 등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 예민한 질문. 동일 가격에서 양 변했다 안 변했다? 또 안 변했다고 하네. 양 변해 몇 번을 지금 물어보는데 양 변했지요. 양은 분명히 변했는데 정의를 뭐라고 한다? 급의 변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차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따라오기 바빠 죽겠어요?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판사를 하고 수업을 하면 설명들 제가 책을 봐드리는데 바쁘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볼라 바쁘. 귀 또 뚫어야 바를 때 책 봐야 바쁘단 말이야. 사실 이게 맹점이 좀 있긴 합니다, 수업이. 자, 확인합니다. 최초의 가오 S0가 공급 곡선. 이게 우측으로 가면 뭐라고 읽어요? 공급의 증가. 좌로 가면 공급의 감소에 똑같아요. 증가, 왼쪽 가면 공급의 감소다. 여러분 책에다 표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P0가 가격이죠. 그거 보세요. 이렇게. 그럼 동일 가격이죠. 그럼 좌우로 양 변화 있어 없어? 양 변했잖아. 양은 분명히 변했다고 해요. 다만 정의를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건축기술의 변화로 동일 가격에서 이와 같이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쉽다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죠? 밑에 봐야 되네. 괄호 6번 공급 변화 요인 쉽습니다. 여기 보고 해볼게요. 다른 게 일정할 때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뭐 한다? 감소한다. 공급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쉬워요.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을 늘리기 어렵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어디로? 좌측. 이렇게 쉬운 과목이 어디가 있어?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표정 관리해야 되죠.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그럼 비용 줄어들었죠. 공급은 뭐 하고? 증가. 신규 주택이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은 신규가 있고 뭐가 있다? 기존. 신규는 상품이고요. 기존은 자산인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이 건설업자예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럼 공급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당연히 늘려야 되지. 이것이 일반 경제학과 다릅니다. 일반 경제학에서는 공급자가 물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가격이 오른 후에 나중에 팔려고 해서 공급을 걷어들이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그거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구분하고 가셔야 돼. 여러분이 건설업자예요. 가격 상승 예상되면 공급이 뭐 한다? 감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 시험 물어봤다. 증가되죠.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가격 하락 예상되면 돈 돼 안 돼? 공급이 뭐 한다? 감소.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달라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건 안 물어보면 시끄러워지니까 안 내는 거고요. 요즘 같은 부동산 업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럼 공급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돈 안 되죠. 큐탑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 2018년, 19년도는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대부분 새롭게 신규 건설의 구상 계획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지 부근에서 전문가들도 그러면 계획하고 나서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공급하면 2023년, 24년, 25년에 이제 물량이 이제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요거 팔릴까 안 팔릴까? 이게 사이클이 반복이에요 항상. 그러면 이 가격이 이제 결국 뭐냐면 빚글 연끌 했던 분들은 빚을 감당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경매권이 지금 11,000건이 넘어갔다잖아요. 수도권에서만. 그럼 그걸 싸게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또 표정 관리를 또 해야 될까? 이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항상 자산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하는 과정에 여기서 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공부를 해서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과도하게 빚을 내고 사이클 잘못 만나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꼭지 부근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 안 팔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바닥이 언제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준비해야 다음 사이클에서 여러분이 먹을 기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닌가? 그래서 공부하러 오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돈 안 잃겠네. 그래서 이게 하투로 볼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주택 가격이 오를까 해서 당연한 얘기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우리 이거 이미 33회 때 물어봤어요. 앞으로도 또 물어볼 가능성은 있어요. 다시 물어봐요. 이거 다 묶어서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요인 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니까 증가하기도 감소하기도 한다고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처음 보는 거니까 일부 기억 생산 요소까지 풀어놨습니다. 택지 매입 비용 중요해요. 자재 가격,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 감소 가로를 묶으세요. 그건 시험장 안 나와. 그럼 비용 감소하니까 공급이 뭐 한다? 공급은 증가 어디로 이동? 우측. 기억 니은 단골이에요.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 늘어났죠. 비용 증가 가로를 묶어요. 시험장 안 나와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기 쉬워 어려워? 그럼 공급은 뭐 한다? 감소. 곡선이 어디로 이동? 차트. 나머지 여러분 편하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3번 갑니다. 3번의 기억.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당연히 공급은 뭐 할 거다? 증가, 우측 이동. 규제 강화되면 공급은 감소한다. 4번 질문에 이자율입니다. 다른 게 일정할 때 이자율이 하락하면 건설 자금의 조달 비용이 뭐함으로 낮아지고 가로로 묶으세요. 시험장 안 줘. 당연히 공급은 뭐 한다? 증가. 곡선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자율이 상승해버리면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럼 공급이 뭐 한다? 감소, 자로 가는 겁니다. 따로 공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보편적,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른 조건을 뭐 하다? 일정하다고 주고 주어진 조건만 답을 찾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실판 볼게요. 자, 어디까지 왔냐면 수요 공급 영향을 주는 원인을 읽어요. 해당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구분했고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럼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걸 수, 요의 변화. 그래서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는 수요를 변화시키고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 건축 규제는 뭘 변화시킨다? 공급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변하면 여기 봐야 돼. 뭐가 변해요? 수요 공급이 바뀌죠.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과 거래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흐름을 잡았던 겁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을 겁니다. 내려올게요. 7번에 가면 괄호 7번. 공급이 뭐라고 나옵니까? 특징. 특징은 시험에 꼭 물어. 차이입니다. 차이. 일반 경제제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게요. 지난주 우리 공부하는 것 좀 활용 한번 해봅시다. 지난주에 토지는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 없다? 세 글자로. 잘한다. 부, 증, 성.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도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의 외형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해도 공유수면 매립은 용도의 전환이라 그랬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으로 쓰면 토지는 용도가 뭐하다?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이고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지요. 여기까지 공부했던 겁니다. 이제 그래프로 만날 겁니다. 물리적 공급을 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종축을 토지 가격, 행축은 토지 양.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 늘어나요, 못 늘어나? 그럼 변화 없는 겁니다. 가격 하락에도 양은 또 감소되지도 않죠. 절대량이 감소하지 않은 건 뭐 때문이에요? 특성으로.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는 건 부증성 맞고, 절대량이 감소하지 않는 건 영속성.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똑같은 말은 아니야. 절대 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건 뭐 때문에? 영속성. 그럼 좌우단간에 잘 보고, 이 가격에 대해서 좌우로 양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프 그릴게요. 자, 이 S0 이거 수직선이라고 하죠. 뭐 생각이 요구하는 건 아닌데 수평선이에요? 수직선이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물리적 공급량은 좌우로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잖아요. 자, 중요한 요정입니다. 양 변화가 전혀 없어서 완전히 앞으로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양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양 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니까 가격에 대해서 물리적 공급량이 변화가 전혀 없죠. 물리적 공급 이거에 완전히 비탄력. 그래프를 그리면 수직선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되물어 볼게요. 토지 가격이 2만 원 할 때 토지를 10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제가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요? 아니면 한참 이상해 보입니까? 토지 가격이 2만 원 할 때 10개를 공급하려고 한다. 국어가 이상하잖아요. 동일한 토지 2만 원짜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토지를 10개라고 해? 그러니까 다시 개별적인 재화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질적 재화이긴 하나 동질의 재화를 가정하는 완전 경쟁을 가정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동질화의 기준을 토지 서비스라고 할 건데 이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옮겨보겠습니다. 종축은 토지 서비스 가격 양. 일단 구두로 한번 해볼게요. 택지의 절대량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 그랬으면 대신 농지를 택지로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 전환은 가능하다. 그럼 구두로 해볼게. 용도 전환하고 싶은데요. 법적 규제가 많아요. 하기 쉬워 어려워? 그럼 양변화 적죠. 공급은 비탄력이 됩니다. 그럼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양변화 많죠. 공급은 더 탄력. 자, 이걸 이제 비교하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이 가능하죠.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택지 가격이 하락하면 용도적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변화된 점 세 점을 연결하면 우리 계속 봐왔던 S1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이거요. 경제적 공급 호소는 어떤 모습이다? 우 상향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지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히 비탄력. 수직선이죠. 경제적 공급은 어떤 모습이다? 우 상향하는 거.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이제 중요해. 잘 보셔야 돼. 자, S2 두 개 그렸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등산은 해봤으니까 경사도 기울기 느낌은 있죠. 그럼 S1이 2보다 기울기가 더 뭐하다? 급하다. S2가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자, 뭘 볼 거냐면 동일 P0 동일 가격에서 양 비교할게요. 횡축은 무슨 변화? 양 변화. 그러면 정리를 하자고 하면 S1은 양이 변화 이만큼이죠. S2의 양 변화는 요때만큼이죠. 횡축이 양 변화잖아요. 그럼 양 변화가 많은 걸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 양 변화 많은 걸 탄력적. 양 변화가 적은 건 비탄력. 다시 확인할게요. 횡축은 무슨 변화? 양의 변화. S1의 양 변화는 이때만큼이고 S2의 양 변화는 이때만큼이 된 거니까 양 변화 많은 걸 탄력, 양 변화 적은 거 뭐라고 한다? 비탄력. 중요합니다. 그럼 왜 공부한 겁니까 하면 상대적 관점이다.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이거요. 비탄력적인데 결론부터 충분히 준비하면 돼요.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 부동산의 공급은 결론부터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볼게요. 자,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공급량은 즉각 늘어날 수 있죠. 일반재화는 가격에서 양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에요. 그럼 부동산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다만 법적 규제가 많으면 공급을 하기 쉬워 어려워. 그럼 공급은 더 비탄력인데 이것을 상대적 관점으로 단기와 장기로 비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기 안 보더라도 단기에는 그 양의 변화가 적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고 비탄력. 그럼 장기가 시간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하면이란 말입니다. 그럼 장기에는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공부를 왜 하는지 배경만 하나 헷갈릴 게 아니 해볼게요. 부동산 공급은 단기에는 탄력적이다. 그럼 뭐하러 공부를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배경을 얘기해서 다시 갈게요.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하려면 그 토지에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야 되죠.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표정이네.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면 자본 노동을 투입해야 되죠. 그럼 단기에는 생산 요소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하고 비탄력. 그럼 충분히 투입하면 가능해요. 장기에는 양 변화 많아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 생각합니다. 법적 규제가 많으면 용도적 공급이 쉬워 어려워? 그럼 공급은 비탄력. 기울기는 더욱더 급해진다. 다시 절대 농지 묶어놔 버리면 용도적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다? 그거 시간 아니란 얘기예요. 10년, 100년 지나도 절대 농지 묶어놔 버리면 공급 안 되는 거죠. 시간 개념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규제를 완화하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죠. 공급은 더 탄력적,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 시험장에 단기, 장기는 해마다 물어요. 시간 아니다. 단기에는 양변화가 적어서 뭐 하지만 비탄력. 장기는 뭐라고 한다? 탄력. 따라서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라고 정의해요. 이 봅시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했는데요? 자원 배분이라고 했는 건데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을 늘리기 쉬워 어려워?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럼 자원 배분 기능이 원활하다, 원활하지 못하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자원 배분 기능은 다소 제한된다. 원활하지? 이후에 다시 이걸 또 정리할 거예요.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로 갑니다. 괄호 7번의 특징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체크해 드릴 겁니까? 7번에 1번 가면 물리적 공급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물리적 공급은 첫 번째 줄에 부증성 동그라미 치고 부동성 쓰면 안 돼요. 부증성 때문에 다음 줄 끝에 토지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 물리적 공급량이 한정되어서 양 변화가 없으므로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서 완전히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요. 비탄력.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양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프 그리면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뭐는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동그라미 치고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우하향 쓰면 안 돼요.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표 외우는 거 아니고 두 번째 칸에 다시 확인하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집약적 이용, 용어 한번 들어봤다. 단위 면적에 자본을 많이 투입하죠. 고층화 이용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사업도 물리적 공급이다 아니다.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규제 완화, 용도 암기사항 아닙니다. 앞으로 토지의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물리적 공급이니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서 두 번째 줄 결론부터 단기에는 그 양의 변화가 적어서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 끊고 장기에는 그 말이 불편한 앞에다 써요. 장기에는 말 충분히 준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시간 개념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양변화가 많아서 장기에는 더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기 곡선보다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뭐하다. 장단기는 해마다 물어요. 여러분 시험에.
보조단 갑시다. 사이드 가면 써놨어 일부러.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단기와 장기 개념은 시간 개념 아닙니다.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뭐라고 읽고 단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면 뭐라고 한다. 장기라는 상대적 관점입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중요한 용어 나옵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우리 뭐예요? 오빠 나 탄력 받았어. 이런 말 하죠. 그렇게 알고 가면 시험장에 다 해결 안 돼. 탄력적이 무슨 말이고 양변화가 많다. 양변화가 적을 때는 뭐라고? 이렇게 읽어요. 양변화가 많으면 뭐라고 읽고 탄력적. 양변화가 적으면 비. 긍정적, 부정적이란 말 아닙니다. 나중에 써먹을 때 많아. 아주 중요한 용어였어요. 그럼 양변화가 전혀 없으면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입니다. 여러분 교재 왼쪽 그래프 S0가 뭐예요? 물리적 공급이라고 되어 있죠?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량은 늘어나지 못하고 하락에도 양은 늘어나지 못하니까 양 변화가 전혀 없죠. 물리적 공급은 완전히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우측 그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밑에도 한번 쓰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 두 개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 한번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보면 불편할 부분 내용인 거니까 이렇게 중간만큼 올라가 옆으로 한번 쭉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봐야 돼. 그어서 그럼 횡축이 양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게 단기양이잖아요. 두 번째 만나는 게 장기양입니다. 상대적 관점입니다. 종축이 가격이니까 이게 볼까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양은 이것밖에 안 되죠. 장기양은 더 많죠. 장기 양 변화가 더 많다. 이거 쓸 겁니다.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위에다 쓰고 비탄력적이다. 준비하면 가능해.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다.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적이지만 충분히 준비하면 돼. 장기에는 탄력적이다. 보고 읽어요. 장기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파드리를 갑니다. 하단부에 기억 항목의 B 항목과 A 항목 세 번째 줄 단기 곡선이 장기에 비해서 기울기가 뭐하다. 급한 것은 단기에는 그만큼 공급이 쉽다 어렵다. 왜냐하면 단기에는 생산 요소의 사용과 투입이 뭐 된다. 제한된다. 따라서 단기에는 양 변화가 적어서 공급이 뭐하다. 비탄력이다. 그럼 장기에는 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에는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동그라미 니은 장기 곡선 B 항목 갑니다.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서 생산 요소의 사용이 뭐 되고 완화되고 투입도 가능한 거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다음 줄에 장기에는 그 양의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더 뭐하다. 탄력적. 기울기는 더욱더 완만해진다라고 합니다. 디귿 주의하고 신규주택이 사이드 갑니다. 보조단에. 용도 전환하는 법적 규제가 뭐 되면 그러면 공급은 더 탄력적. 다시 규제가 많아지면 공급을 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그럼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개념 아니라는 겁니다. 디귿 신규주택 공부했습니다. 제때 공급된다 못 된다. 안 돼. 일반 재화의 밑줄짝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를 이걸 장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제때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양변화 적죠. 공급은 더 비탄력이다. 부동산 공급이 디귿이 비탄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버하시지 말고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써놨습니다.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을 적시에 늘려 못 늘려요. 그럼 공급은 더 비탄력. 그래서 결론이 리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공급 다시 읽어요.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하지만 비탄력. 충분히 준비하면 돼.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 헷갈릴 내용인가요? 물어볼게요. 부동산의 공급은 단기에는 탄력적이다. 그럼 뭐하러 공부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이니까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줄에 부동산은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가 더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장기에 충분히 양변화가 더 많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암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에서 내려고 할 건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다. 이거 배경을 알고 가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부동산의 공급은 일반 재화에 비하면 양변화가 많아 적다? 적다. 비탄력이라는 걸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다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쉬워 어려워? 효율적 자원 배분이 돼요? 자원 배분 기능 다소 제한된다, 원활하지 못하다는 걸 반증을 제가 써먹을 때가 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하신 거고 쉬었다 가겠습니다.